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감스트 인터넷 방송인 아시죠? 감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몽규 아웃, 텐하흐 아웃. 텐하흐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맨유가 풀럼에게 홈에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토트넘에게는 이게 웬 떡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풀럼과 맨유의 경기, 선제골을 터뜨린 것은 오히려 풀럼이었습니다. 강력한 헤딩슛 한 방으로 이제 맨유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 풀럼에게는 즐거운 순간이죠. 맨유 이제 올드 트래포드 원정길에서 선제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해설이 21년 만에 이 맨유가 결국에는 홈에서 풀럼에게 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때마침 등번호 21번 선수가 막 나오고, 여하튼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맨유 입장에서도 순순히 당해주지만 않았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서 약간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슈팅을 날렸는데, 이거를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굴절이 일어났고, 반대쪽에서 뛰어들어오던 맥과이어가 그대로 이를 마무리하면서 맨유의 동점골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역시 썩어도 준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 페르난데스의 슈팅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예리한 슈팅이 이제 튕겨서 나왔을 때 맥과이어의 마무리도 깔끔했습니다. 역시 이제 수비진에 의존하는 맨유. 골도 수비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페르난데스의 슈팅이 딱 터지던 시점에 맥과이어는 어쨌건 옵사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옵사이드가 아니었고, 그래서 골이 그대로 인정이 되면서 논란 테크놀로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맥과이어의 골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막판 추가 시간까지 들어갔는데, 이 돌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트라오레 선수인데, 측면전에서 고개는 잡은 트라오레 두 명의 선수가 달라붙는데, 이거를 뿌리쳐내면서 측면의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를 통해서 시원하게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적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중간적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트라오레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때 한 선수가 이제 트라오레 바깥쪽으로 이제 X자로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라오레는 이 선수에게 공을 주기보다는 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앞에 있는 선수에게 줬고, 그리고 이워비 선수가 공을 이걸 받아서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시간은 이제 추가 시간 9분 가운데 한 6분 정도가 흐른 상황이었죠. 맨유는 결국에는 극장골을 얻어 맞으면서 이 트래포드에서 충격적인, 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21년 만에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풀럼에게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 어쨌건 어떤 항의였을까요? 이 추가 시간이 너무 길다는 항의였는지 어쨌는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속적으로 주심한테 뭔가 항의하는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어쨌건 이거를 말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심판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안토니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테나흐 감독이 말리려고 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제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죠. 맨유와 풀럼의 경기는 결국에는 1대2로 풀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테나흐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빅픽처를 봐야 된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얼마나 큰 그림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큰 그림은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나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상당한 선수들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나초라던가 마이누라던가 새로운 선수들이 뭔가 좀 잘하고 있는, 조금 더 기량이 올라오고 있다, reasonable performance, 그러니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적 시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맨유는 조금 더 나은 스쿼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시즌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텐하의 모습인데, 과연 그 큰 그림 속에 자신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맨유 팬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밸런스가 확실하게 좀 갖춰질 거고,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좀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높은 확률로 잠재력을 발휘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뛸 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팀이다라고 테나흐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 때문이든 어쨌든 지금 6위를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이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인데 47점인데 불구하고 맨유는 지금 44점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를 승리했더라면은 토트넘과 승점 동률을 이룰 수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은 일단은 맨유의 추격을 잠깐 좀 뿌리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다음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26라운드에 승점 50점 고지에 올라 있는 5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에게는 다음 경기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첼시와의 경기가 좀 밀렸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는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3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승점 60점, 59점, 58점 1점 차이로 쭈르륵 서 있는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이 우승 경쟁을 하고 그리고 아스톤빌라, 토트넘, 맨유가 이제 니가 가라 챔스를 할 확률이 높다. 이 챔피언스리그 한 자리를 두고서 이 세 팀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질 수는 없죠. 물론 지금 우승권에서 좀 멀어지긴 했지만 토트넘 4위에도 못 든다. 이거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 가운데 아스톤빌라를 꺾어내고 그리고 맨유를 뿌리치면서 4위 자리로 도약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맨유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